안녕하세요. 스트림 암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 시간에는 이걸 보고 대칭키에서 블록 암호화가 있었고 스트림 암호화가 있었는데 스트림 암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괄적으로 스트림이 동기식과 비동기식이 있는데 그리고 동기식에는 온타임 패드,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 넌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글자를 보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복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스트림 암호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진수열로 된 평문 맞죠? 이진수열로 된 키 이것들을 엑소화 시키는 거죠. 이거 맞는 거죠. 네, 그래서 평문이 있고 평문이 비트열로 되는 거죠. 비트열로 이게 쭉 나가고 위에서는 키가 하나씩 떨어지는 거죠. 이 두 개가 만나는 데서 엑소화해서 이게 이제 사이퍼 텍스트가 되는 거죠. 암호화가 되는 거죠. 네. 다시 얘가 들어오면 다시 또 같은 키를 다시 떨고 해서 엑소화하면 얘가 다시 평문으로 바뀌는 거죠. 네. 엑소화 맞는 거죠. 암호화 알고리즘의 치안 변환과 전치 변환이 주로 쓰인다. 스트림 암호는 엑소화밖에 없어요. 그 다음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에서 시프트 연산, 그 다음에 그 피드백, 그 값을 넣어주는 거, 이 정도밖에 없는 거죠. 치환 전치는 거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스트림 암호가 있었고 그 다음 스트림 암호화 배우기 전에 그 옆에 블록 암호가 있었죠. 블록. 그리고 이 위에는 대칭키였죠. 그리고 블록에서 쓰는 게 이제 치환과 전치죠. 치환이란 것은 이거죠. I love 할 때 I love 뭐 you 할 때 I는 달러로 바꾸고 L은 뭐 샵으로 바꾸고 O는 뭐 이걸로 바꾸고 이게 이제 치환하는 거죠. 이걸 이런 문자로 바꿔버리는 거죠. 전치는 뭐예요? I love you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죠. L이 위로 오고 I가 그 뒤로 가고 다시 V가 앞으로 오고 O가 뒤로 가고 다시 E가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게 전치잖아요. 이건 어디서 쓴다? 이건 블록에서 쓴다. 그래서 틀린 건 블록이죠. 지금 스트림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군사용으로 쓰인다. 이런 것은 그냥 멘트죠. 예. 일회용 패드는 스트림 암호의 한 해이다. 맞죠? 스트림은 온타임 패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트가 있었죠. 이 두 개가.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림 암호하면 또 기억해야 될 게 RC4예요. RC4는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스트림 암호 나오면 온타임 패스워드,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 그리고 이 밑에는 두 개의 종류가 있죠.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 넌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예, 두 개로. 그래서 답은 이거고 이제 차근차근 이제 스트림 암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시죠. 개요. 현대 스트림 암호에서 암호화와 복화는 평문 비트 스트림, 평문이 이렇게 들어가죠. 암호문 비트 스트림, 암호문 이게 떨어지죠. 예. 그리고 키 비트 스트림을 한 번에 R 비트로 생성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생기는 비트죠. 비트로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맞죠? 이 키하고 이 키는 같은 거죠. 대칭키는 한번 생각하세요. 이거 대칭키잖아요. 대칭키에 스트림하고 블록이 들어가는데 대칭키의 특징은 암호화 키하고 복화 키가 같다. 비대칭키는 암호화 키하고 복화 키가 틀리다. 알죠? 그래서 키가 같은 거죠. 이 키는 두 개는 같은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해서 암호화 시켜서 다시 같은 키로 다시 한번 엑소화 시키면 평문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스트림의 기본적인 패턴이죠. 엑소화 들어간다는 거. 스트림 암호는 블록 암호보다 빠르다. 하드웨어 구현 또한 블록 암호보다 더욱 용이하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스트림 암호는 꼴랑 XO와 게이트 하나가 들어가요. 이렇게. 얼마나 간단해요. 속도도 빠르겠죠? 근데 블록 암호는 아까도 봤지만 치환하고 전치를 해야 돼요. 얘보다는 복잡하잖아요. 예. 그리고 얘는 복잡하니까 하드웨어 구현할 때도 복잡해지잖아요. 얘는 간단하고. 예.
당연한 말이죠. 키 스트림을 어떻게 생성하는지가 현대 스트림 암호의 주된 감시사이다. 현대 스트림 암호는 동기식과 비동기식, 자기 동기식.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스트림 암호는 두 개가 있죠. 동기식. 그 다음에 자기 동기식. 두 개가 있죠. 이걸 어떻게 구분한다 했죠? 키를 어떻게 만드느냐? 키를 만들 때 평문하고 이게 평문이 들어가죠. 이게 평문이 플레인 텍스트가 들어가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결과를 엑소화하면 이제 사이퍼 텍스트가 나오는데 이게 다시 키에 연관돼서 키 스트링을 만들 때 이게 연관이 되느냐? 아예 이거하고 연관이 안 되느냐? 연관이 안 되는 게 동기식이고 이렇게 사이퍼 텍스트가 다시 키 스트링을 만드는데 참여를 하면 이건 자기 동기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동기식이나 자기 동기식이나 플레인 텍스트, 그 사이퍼 텍스트가 바뀌었잖아요. 사이퍼 텍스트가 이제 일방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전송이 되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때 전송 중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바뀔 수도 있죠. 이 값이 1로 바뀐다. 그러면 변경일 때에는 얘만 문제가 돼서 플레인 텍스트를 바꿨을 때 플레인 텍스트가 얘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지만 이제 삭제됐을 때 이게 없어졌을 때는 동기식과 자기 동기식이 큰 문제가 발생한다 했죠. 동기식은 이게 없어진 그 다음부터 복화를 시키면 엉뚱한 문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자기 동기식은 만들 때 사이퍼 텍스트가 키를 만들 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디텍트 할 수 있어서 자기 보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나가 삭제된다 하더라도 얼마 후에는 이걸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죠. 더 깊게 들어가면 학문적인 입장에서 파고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시험 치는 거니까 시험 범위에서 이 정도만 알면 되잖아요. 저도 더 이상 모릅니다. 자, 동기식 스트림 암호부터 볼게요. 자기 동기식은 다음에 동기식. 자, 동기식을 보면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동기식. 자, 처음에 대칭키가 있었고 여기에는 블록 암호가 있었고 스트림 암호가 있었고 맞죠? 우리는 근데 우리 스트림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 스트림 암호에는 동기식과 자기 동기식이 있었고 지금 우리는 지금 동기식을 배우고 있는 거고 동기식에는 온타임 패드가 있고 그 다음에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배우는 거죠. 지금 이걸 배우는 거죠. 이걸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동기식 스트림 암호에서 키 스트림은 평문 혹은 암호문 스트림과 독립적이다. 아까 말했죠. 키 만들 때. 자, 평문이 들어가고 플레인 텍스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키, 스트림, 키가 만들어질 때 그래서 암호문 사이퍼 텍스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이 키를 만들 때 평문이나 사이퍼 텍스트가 키를 만들 때 영향을 미치지 않죠. 키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죠. 자기 스스로 키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키가 영향을 안 미치게 되면 처음에 키값은 누군가는 정해줘야 되겠죠. 처음에 키값을 누군가는 정해줘야 되겠죠. 그 초기값, 이니셜 키값 그건 항상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니셜 키값은 항상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이니셜 그 키값이 항상 똑같아 버리면 이게 패턴이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해커들이 그걸 빨리 그 공식을 빨리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니셜 키는 항상 바뀌어요. 뭘 할 때마다 작업을 한 번 할 때마다 바뀌는데 그때 그 이니셜 키를 시드라고 부르죠. 씨앗을 뿌렸다. 그렇죠? 그 씨앗을 통해서 이 씨앗을 내자 했는데 이렇게 시프트 하면서 얘가 없어지고 하나 또 생기고 또 얘 없어지면 또 하나 생기고 이런 식으로 그 CD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시프트 되면서 그리고 피드백 채워주면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건 했고 난소열을 생성하기 위해 내부 상태, 이 키 내부 상태를 유지하며 시드가 1010 이 CD를 주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시잖아요. 그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온타임 패드는 여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온타임 패드는
평문이 1기가면 키도 1기가, 시드가 필요 없이 키도 1기가, CD가 필요하죠. 1기가를 만들어주는 거죠. 맞죠? 지금 이 얘기는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트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 다음에 시드를 만들 때, 그 다음에 키를 만들 때 얘는 시프트 돼서 없어지고 이 두 개가 연산이 돼서 XOR에서 이 값이 틀리니까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들을 기억해야 되지만 다음 상태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내부 상태를 유지하며 이전 내부 상태에서 새로운 내부 상태와 유사한 함수를 얻는다. 이런 식으로 얻는 거죠.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트는. 예. 암호화 및 복화할 문자열에서 특정 위치 비트를 변경할 때는 암호화된 결과에서도 같은 위치 비트가 변경되며 같은 위치의 비트 그에만 변경된다는 거죠. 다른 위치의 비트는 변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경될 경우는 변경된 애만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애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암호화 문자열을 전송할 시에 특정 비트가 다른 값으로 변경되어도 복화화 시 다른 비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손상된 비트만 영향을 미치니까 그 부분만 복화화가 잘 안 되겠죠.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트가 사라지거나 그러니까 0101 있는데 비트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생뚱맞게 새로운 게 들어왔다. 이러면 상태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 경우는 오류가 난 시점 이후에 복화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 뒤로는 복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복화가 되지만 평문이 정상적으로 복화가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전송 시에는 동기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이버 텍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야 맞죠? 보내서 상당히 받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무슨 네트워크 오류든 아니 공격자의 공격을 통해서 이게 바뀌었다. 그것들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시 보내줘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동기식 스트림 암호의 한 해는 RC4가 있어요. RC4. 이거 유명하죠?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저도 전번에 시험 봤을 때 정보보안기사 실기 시험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원래 처음에는 시험 보면 객관 다 주관식으로 나오죠. 실기는 주관식으로 나와요. 객관식이 없어요. 사지선자 보기가 안 나와요. 다 자기 알고 있는 걸 그냥 쓰는 거예요. 10개 정도가 그거예요. 그냥 가로 열고 여기에 어떤 값을 넣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동시에 스트림 암호의 한에는 뭐가 있다. 그럼 여기에 RC4를 내가 적는 거예요. RC4를 적는 건데 그때 내가 좀 헷갈렸어요. 뭐하고 헷갈렸냐면 MD5하고 MD4하고 RC4가 헷갈린 거예요. 그때 물어봤던 것은 SSL TLS하고 WP에서 쓰는 암호화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걸 쓰는 거였어요. 그게 그러면 SLTLS하고 WP가 RC4로 쓰거든요. 스트림 암호로 쓴다는 거예요. 스트림 암호를. 그러면 RC4로 써야 되는데 제가 MD4로 쓴 거예요. MD4를. MD4는 뭐냐면 메시지 다이제스트. 이거 뭐예요? 무결성 체크하는 거잖아요. 무결성 체크하는 거잖아요. 무결성. 해시 함수. 이거잖아요. 이건 해시. 이건 무결성이잖아요. 스트림 암호하고는 전혀 상관없었는데 MD4하고 RC4가 헷갈려서 MD4로 적어서 틀린 기억이 있는데 무척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헷갈리면 안 돼. MD4는 메시지 다이제스트고 RC4는 리버스트 사이퍼 4거든요. RC4를 한번 배워보시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도 뇌리에 각인돼 있어요. RC4 바이트 단위. 원래는 아까 본 것들은 다 비트 단위인데 RC4는 바이트 단위로 스트림 암호화 방식으로 평문 1바이트와 암호키 1바이트가 XOR와 처리되어 암호문 1바이트를 생성한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비트가 바이트로 바뀐 것 뿐이에요. 이 알고리즘은 랜덤 치안 사용을 기반으로 한다. 치안도 들어갔다고 하네요. 이러면 좀 더 강화된 거죠. 네. 가장 널리 쓰이는 스트림 암호 방식이라고 합니다. RC4가.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죠. 스트림 암호 RC4, 스트림 암호 RC4, 해시, 그리고 무결성 체크 MD5, MD4. 헷갈리면 안 돼.
이 방식은 웹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의 통신의 표준을 규정된 SSL/TLS, 그 다음에 WP, 이기서 쓰는 거죠. SSL/TLS가 나오는 것들은 이거죠. 그 사설망, 공중망인데 이걸 자기 회사처럼 쓰는 사설망 할 때 들어가는 게 SSL/TLS고, WP는 이거죠. 우리가 이제 무선랜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AP에 접속을 하잖아요. 우리가 맥도날드 가든지 커피숍에 가면 우리가 이제 뭡니까? 와이파이 딱 켜고 그러면 이제 무선랜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와이파이 딱 켜면 그때 그 커피숍 안에 AP가 액세스 포인트가 있어서 이쪽으로 접속을 해서 얘를 통해서 그 유선으로 연결되고, 유선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 정보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게 단말기고, 이게는 무선 구간이고 여기는 유선 구간이잖아요. 그때 쓰는 게 몇 가지 그 암호화 방식이 있는데, 그때 WP인데 이때 쓰는 암호화 방식이 RC4를 쓴다는 거죠. 이것들도 이제 나중에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 RC4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동기식 스트림 암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이런 거. 예. 동기식 스트림 암호는 암호화와 복화의 상호 동기화가 필수이다. 맞죠? 하나가 추가됐는지 삭제됐는지 그게 발견되면 다시 보내야 되는 거죠. 동기식 스트림 암호는 전송 도중 변조되어도 후속 암호문에 오류의 영향이 파급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변경되면 그 애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삭제되거나 추가되면 대책 없는 게 동기식 스트림 암호화. 자기 동기는 그렇지 않다. 맞죠? 동기식 스트림 암호는 의도적 변조가 복화 단계에서 검출 불가하다. 불가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만든다 했어요? 평문, 스트링이 있죠. 평문이 있고 키가 있고, 이것들을 이렇게 키가 있고 평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하면 사이퍼 텍스트가 나오는데, 이 키하고 평문하고 키하고 사이퍼 텍스트하고 아무 연관 없이 키가 생성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해도 그 오류를 검출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자기 동기식은 뭐예요? 사이퍼 텍스트가 키를 만들 때 연관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상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동기식이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동기에서 아시겠죠? 예. 동기식 스트림 암호는 변조된 암호문이 후속 암호문 복화에 사용되잖아. 오류 파급이 동기식 스트림 암호는 변조된 암호문이 후속 암호문 복화에 사용되지 않아. 다시, 동기식 스트림 암호는 변조된 암호문이 후속 암호문 복화에 사용되지 않아. 오류 파급이 제한적이다. 이게 좀 문장이 좀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때까지 설명한 거하고 조금 동기식 스트림 암호는 변조된 암호문이 후속 암호문 복화에 그냥 뭐 이 말이 웃긴 거예요. 맞죠? 동기식 스트림 암호는 변조된 암호문이 그러니까 변조됐다는 것이 그 수정된 암호 0101인데 얘가 만약 1로 바뀌었다. 그래서 011 오류가 생겼다. 있을 때 후속 암호문 복화에 사용되지 않아 오류 파급이 제한되기다. 솔직히 제가 이 문장을 보고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은 이거 같은데 우선 이런 게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자, 온타임 패드. 이제 온타임 패드 하는 거예요. 다시 온타임 패드 하기 전에 아까 이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 해야 되는 거죠. 자, 스트림 암호화가 있어요. 이게 동기식이 있고 자기 동기식이 있어요. 지금 우리 동기식을 배웠죠. 이게 온타임 패드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제 온타임 패드하고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의 차이점은 뭐예요? 키를 만들 때 온타임 패드는 평문하고 똑같은 크기, 평문이 1기가면 길이가 사이즈가
그럼 키의 값도 키스트링도 1기가로 만들어주는 게 온타임 패드고,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는 아니다. 이건 너무 크다. 그냥 128비트 아니면 256비트 딱 정해놓고 이걸 가지고 키 값을 생성하자.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구분하는 게 온타임 패드하고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죠. 그때 온타임 패드 동기식 스트림 암호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가장 간단한 1대1로 매칭되니까 안전하다. 이게 가장 안전하답니다. 1대1 매칭돼서 하는 게. 이게 뭐 이 사람이 설계도고 특허하던 온타임 패드인데, 온타임 패드 하면은 암호화를 수행할 때마다 랜덤하게 선택된 키 스트림을 사용한다. 이것도 바뀐다는 거죠. 키스트림도 계속 일기가 바뀐다는 거죠. 해독 불가능하다는 것이 샤돈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온타임 패드를 이론적으로 해독이 불가능하다고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네, 안전하죠. 암호화 알고리즘과 복호화 알고리즘은 각각 베타적 논리합 연산을 사용한다. 베타적 논리합 연산의 성질에 의해 암호화 알고리즘과 복호화 알고리즘은 서로 역관계이다. 이 암호에서 베타적 논리합 연산이 한 번에 한 비트씩 적용된다. 이게 이 역관계라는 게 이럴 거예요. 보세요. 1기가라고 썼을 때 평문이 10, 10, 10 이고, 그 다음에 키 값이 뭐 11, 빵빵, 11이라고 했을 때 이걸 암호화하면 같으면 0, 다르면 1, 다르면 1, 같으면 0, 같으면 0, 다르면 1 이렇게 나오죠. 다시 얘를 암호화를 11, 빵빵, 11, 11 해서 다시 평문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다르면 1, 같으면 0, 다르면 1, 같으면 0, 다르면 1, 같으면 0. 그래서 1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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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빵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뭐 서로 역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과 복화 알고리즘은 서로 역관계이다. 뭐 이걸 역관계라고 뭐 말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 비트씩 XOR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건 네트워크 구간이죠. 네트워크 구간은 누구한테 보내줘야 네트워크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받은 사람은 다시 이 키값, 이 키값을 상대방한테도 보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평문 그 상태로 보내는 거죠. 해킹을 하면 이 내용이 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알려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키값은 뭐야? 제가 말을 잘못했네. 평문이 아니라 이건 암호문이죠. 암호문은 탈취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해킹이. 그래서 그냥 암호 없이 그냥 그냥 해킹돼도 상관없이 이제 보내는 거예요. 해커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건 이제 암호로 풀 수 없으니까 수학적으로 안정될 거니까. 그렇지만 키값은 누가 이거 탈취하면 안 되니까 이건 어떤 방식으로? 시큐어된 방식으로. 어떻게 자전거 타고 가서 이 사람한테 이 키값을 종이에 적어서 주든지, 응? 어떻게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안전하게 이 키값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설명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에 대해서 배울게요.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건 두 개가 있죠.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가 있고, 넌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가 있죠. 맞죠? 이 두 개를 구분하면 되는 거죠. 맞죠? 리니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쉽다. 해커가 풀기 쉽다. 간단하다. 넌 리니어는 뭐예요? 이게 원래 리니어는 직선이잖아요. 이렇게. 넌 리니어는 원래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값을 예측하기 힘들다. 응? 패턴은 있지만 예측하기가 힘들다. 복잡하다. 해커가 풀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게 넌 리니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시죠. 온타임 패드의 절충화는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이다.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환경에서 모두 구현될 수 있지만 하드웨어 구현이 더욱 용이하다. 왜냐?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는 시프트 기능과 피드백 기능과
그 다음에 XOR 기능과 AND 기능 이런 게 몇 개의 게이트만 있으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로 만들기 편하다는 거죠. 자,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의 요는 이거예요. 키는 128 비트든 256 비트이든 어떤 비트이든 n 비트이든 딱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 시프트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이제 4개라고 보죠. 키 값이 4개다. 그래서 시드가 첫 이니셜 팩터가 시드 값이 1빵1빵이다. 맞죠? 자, 그리고 평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11빵빵이 들어오는 평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들어와서 먼저 얘와 XOR을 하는 거죠. 맞죠? 0은 XOR은 같으니까 0이죠. 맞죠?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프트를 피드백 시프트니까 시프트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시프트돼서 없어지는 거죠. 맞죠?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없어진 이 자리에 이 두 개를 XOR하는 거죠. 다르니까 1이 되는 거죠.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4개가 다시 생긴 거죠. 맞죠? 자, 얘는 이제 뗐으니까 다음에는 얘와 얘가 XOR을 하는 거죠. 0, 1은 다르니까 1이 되는 거죠. 다르니까. 맞죠? 그러면서 얘하고 얘하고 다시 XOR 되는 거죠. 다르니까 1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시프트 돼서 없어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도 끝났어. 그러면 얘하고 얘가 이제 되는 거죠. 1, 0은 틀려. 그러면 1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런 다음에 얘는 얘하고 XOR 하는 거죠. 틀리니까 1이 돼. 그리고 얘는 없어지는 거. 시프트에서 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네. 그래서 피드백 시프트가 시프트에서 하나씩 없어지는 거고 또 없어진 부분은 피드백에서 값을 넣어주는 거죠. 이때 이 값을 채워줄 때 리니어 방식으로 채워질 것이냐 넌 리니어 방식으로 채워질 거냐에 따라서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가 두 개로 구분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 거죠. 이게 피드백 됐으면 하나가 없어지고 다시 피드백 돼서 또 하나가 생기고 뭐 이거 피드백 이걸 말해주는 거죠. 자, 넌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 FSR의 한 종류죠. 리니어 시프트 레지스터의 일종으로 레지스터에 입력되는 값이 이전 선택 값들의 선형 함수로 계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선형 함수. 선형 함수가 뭐냐면 이때 사용되는 선형 함수는 주로 XOR 함수다. 아까 봤죠? 키 값이 1빵일 때 이 두 개를 XOR 하는 거죠. XOR. 맞죠? 아니면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XOR 하는 거죠. 맞죠? 이게 선형이라고 하는 거죠. 선형. 선형이면 직선인데 예측할 수 있다. 쉽다. 선형. LFSR 초기 비트 값은 시드라고 부른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지금 우리는 자기 동기가 아니라 동기식을 배우고 있어요. 동기식은 평문이나 암호문에 하고 연관없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초기에 그 키값 128비트나 256비트가 있어야 돼요. 초기 값이. 맞죠? 4비트라고 생각하면 1빵 있어요. 초기 값이. 그리고 시드는 항상 1빵이 있는 게 아니고 시드 값도 항상 랜덤하게 바뀌게 되죠. 첫 번째는 1빵이고 두 번째는 1111 되고 세 번째는 뭐 1빵1 이렇게 시드도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해커들이 암호문을 유추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값, 이 시드 값들 이걸 시드라고 부르는 거죠. 이 값을 가지고 시프트 되고 이 두 개를 연산해서 이게 피드백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CD 값이 없으면 이 작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CD 값은 있어야 되고 맞죠? 그 CD 값은 아주 은밀하게 존재해야 되는 거죠. LFSR로 생성되는 값의 수열은 그 이전 값에 의해 결정된다. 이전 값에 의해. 아시겠죠? 레지스터가 가질 수 있는 값의 개수는 유한하기 때문에 이 수열은 특정한 주기에 의해 반복된다. 자, 이걸 보세요. 자, 이거부터 시작해보죠. 자, 색깔을 좀 바꿔서 시작해보죠. 색깔을 어두운 거니까 좀 밝은 색으로 해서 할까요? 1010이죠. 자, 이거 두 개를 XOR하면
이게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 11빵1, 11빵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11빵1. 자, 두 번째는 이거 엑소가 아니니까 1이 되고 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1110, 1110 됐죠? 자, 두 번째는 이거 엑소가 아니고 다르니까 1, 얘는 시프트에서 없어졌어. 그럼 1111, 1111. 이렇게 상태가 돌다 보면 4개가 나올 수 있는 상태는 2의 4승은 16개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개인가? 하여튼 16,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이렇게 되나? 마이너스 1이 들어가나? 2에 n 마이너스 1이 들어가나? 뭐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16개가 계속 도는 거예요. 맞죠? 이러면 그러니까 원래는 한 128비트, 256비트, 512비트, 뭐 1024 이렇게 만들겠죠. 그러면 2에 1024면 2에 10이면 1024거든요. 그럼 1023개가 도니까 패턴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선형은 좀 이 패턴을 빨리 그 암호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 기계죠. 이 두 개를 XOR해서 끝에 채워넣어줘라. 이게 피드백. 피드백 해줘라. 피드백. 그리고 얘는 시프트 되라. 시프트 되라. 그래서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 그때 리니어냐, 넌 리니어냐 이렇게 붙는 거죠. 예. 자, 다음 LFSR이 이거 시험 문제예요. 색깔 또 바꿔야 되겠네. 색깔을 다시 검은색으로 바꿔서. 자, 다음은 LFSR이 동작도이다. 네비티의 이거 너무 크네. 밖으로 좀 또 나가버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비트 크기의 1100이라는 값을 3번씩부터 하면 어떤 값이 출력되는가? 자, 해볼게요. 1100. 아까 배우셨잖아요. 자, 첫 번째 뭐요? 같으면 0이 되는 거죠. 0. 그리고 얘는 시프트에서 날아가는 거죠. 자, 다시 얘 다르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시프트에서 날아가는 거죠. 두 번 했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요. 11 같으니까 0이 되고 얘는 날아가죠. 그래서 01, 01이 답이죠. 01, 01이 답이죠. 이렇게 구하는 거죠. 넌 리니어?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 자, 비선형 귀한 시프트 레지스터는 넌 리니어. 리니어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죠. 해커들도 풀기 좀 까다롭다는 거죠. 못 푸는 거 아는데 좀 풀기 까다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주로 LFSR은 선형성 때문에 공격에 취약하다. 취약하게 돼 있잖아요. 난 리니어는 이것보다 안전한 스트림 암호를 설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죠. 이것보다 안전하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말은 아니죠. 이거에 비해서 안전하다는 거지. 도토리 키재기죠. 현대 스트림 암호에서 RFID 및 스마트 카드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넌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를 쓴다고 합니다. 자, 이게 좀 복잡하죠. 넌 리니어요. 이거 보세요. 얘도 XOR가 들어가요. XOR가 들어가는데 좀 복잡하죠. 이 자리에 피드백 시킬 때 먼저 얘하고 얘를 XOR하는 것은 리니어하고 똑같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그 뒤에 있는 애하고 XOR 시키고 그리고 이거에 오화된 이 값하고 XOR 시켜서 그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복잡하다. 넌 리니어. 복잡하다. 리니어에 비해서 복잡하다. 까다롭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동기식, 자기 동기식. 비동기식 스트림 암호에서 키 스트림의 각 비트는 이전의 평문이나 암호문에 종속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게 키 값을 결정하는데 결정 요인으로 참여한다. 난수열을 생성할 때 암호화 키와 함께 이전에 암호화된 문자열 일부를 사용한다. 따라서 암호화 문자열을 전송할 시에 일부 비트가 값이 바뀌거나 수정되거나 혹은 비트가 사라지거나 삭제되거나 추가되거나 오류가 발생하여도 일부분만이 복호화에 실패하며 그 이후에는 다시 정상적인 복호화 값을
얻을 수 있는 자기 동기성을 가집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풀어보시죠. 평문과 같은 길이의 키스트림을 생성하여 평문과 키를 비트 단위로 XOR하여 암호화하는 스트림 암호는 동기적 스트림 암호화와 자기 동기식 스트림 암호화로 분류할 수 있다. 지문 내용 중 자기 동기식 스트림 암호화의 특징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 암호문의 전송도 중 변경되어도 동기화가 가능하다. 이것도 맞는 것 같죠. 우선 체크. 암호화와 복화에서 상호 동기화가 필수. 이건 뭐예요? 동기식이죠. 그러니까 그 변경되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추가되거나 삭제됐을 때 상대방한테 그걸 피드백 받아서 다시 보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동기식은 그러면 이제 암호된 걸 복화를 시켜봤자 무의미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두 개가 보내기 전에, 보낸 후에는 두 개가 면밀하게 컴퓨터에서 내가 제대로 보낸 게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건 이제 동기식에 그래서 필요한 거죠. 변조된 암호문으로 인한 파급이 복화에서 제한적입니다. 이거 맞는 거잖아요. 의도적인 변조가 복화 단계에서 공투되지 않은 변조가 됐어. 근데 받는 사람이 그게 변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 이건 동기식이죠. 자기 동기식은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가와 다가 되는 거죠. 가와 다. 2번. 맞죠? 가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에는 블록 암호, 대칭키의 암호의 마지막 블록 암호에 대해서 배워보는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